K1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대석의 홍지연 세실리안입니다. 네, 또 한 달 만에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오늘 이 초대석에는 정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노트담 수녀회 한국 광구장님으로 계시는 선효경 마리 율리아 수녀님이신데요. 네, 수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수녀님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 K12 시청자 여러분들께 수녀님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지금 한국의 노틀담 수녀회 한국 강구의 강구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선효경 마리 율리아 수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주 수녀님 제 생각에는 뒤에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질문해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먼저 노틀담 수녀회 그러면은 저희들 귀에는 좀 생소해요. 한국 수녀회가 많긴 하지만 저희 귀에 또 익숙하지는 않는 것 같고 이 수녀회는 어떤 곳인지 또 저희들에게 그 수녀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 또 그런 배경과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 수녀회는 1850년 독일의 민스터 교구에 소속되어 있는 코스벨트라는 작은 소도시에서 젊은 그 교사, 국민학교 교사인 한 분과 그리고 또 다른 동료 한 분이 그 당시에 굉장히 거리에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가난해서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아이들, 그 아들을 돌보면서 학교에 보내고 이 숫자가 늘어나고 또 동료들이 함께 모이게 되어서 이제 마침내 그 한 3년 후에 수녀회로 창설되게 되어서 오늘까지 전 세계 각 대륙의 19개국에서 저희 노틀담 수녀님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녀님들의 회원수는 우리 전체 국제수녀회로서 저희 수녀님들의 회원수는 지금 1900명 정도 각 대륙에서 19개국 나라에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저희 한국 강구는 1967년 한국 강구에 진출하게 됐어요. 한국에 진출하게 됐어요. 그 독일에서 오신 두 분의 선교사 수녀님들이 처음 사도직을 여기서 한국에 시작하신 것은 버스 안내양. 그 당시에 저희가 서울에 그 버스 안내양들을 위한 교육과 그리고 여러 가지 학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야간 학교를 열고, 그리고 또 아니면은 학업을 고등학교나 아니면 그때 당시엔 통신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통신고등학교에 들어가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많은 대학생 볼런티어들이 그 당시에 그 학생들 버스 안내양들을 도와주고, 우리 수녀님들은 또 그 버스 안내양들이 그 사람들 장래에 자기의 그 삶을 더 나은 삶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수녀님들이 양재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수혜 이런 일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문직들을 동시에 교육과 동시에 그런 일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수녀회는 사실 창설될 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다 사회복지,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일과 동시에 그 가난한 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준비해주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동시에 활동을 해오고 있었어요. 처음 창설 당시에 카리스마와 함께 지금까지 전 세계 어느 곳에서, 그래서 저희 수녀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은 어떤 일을 하든지 수녀님들은 우리는 교육을 중심, 가톨릭 정신의 교육, 그리고 인간의 발전을 전인적인 교육, 이런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큰 수도회가 파견이 된다고 그럴 때는 어떤 시대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예. 또 어떤 나라가 어느 순간에 가난해진다거나 전쟁을 겪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보통 이게 파견이 된다거나 이렇게 나가는데 1967년이라 그러면은 우리 한국 정부가 어떤 시대였는지 왜 꼭 그때 이렇게 한국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까지 가게 됐는지 무슨 배경이 있나요? 네, 그 한국에서 오신 독일로 오신 그 백남익 몬시뇨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몬시뇨님이 저희 수녀님들이 일하시는 코스벨트의 그 어느 작은 본당에 이렇게 오시면서 그때 당시에 그 유럽에 있는 수녀회에
문을 두드리시면서 선교사들을 한국에 파견해서 한국이 전쟁을 겪고 그 과도기에 1967년이면 그죠? 그 박정희 정권 그때 당시에 그 과도기 성장을 하려는데 발돋움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성장이 전쟁 후에 그렇게 쉽게 되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보기에는 교회는 많은 선교사들이 외국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여성 교육으로 일으켜져야만이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겠다. 교회 안에서 활동은 이것이겠구나 싶어서 그때 당시에 부산교구에 돌아가신 최재순 주교님의 이런 좀 부탁을 문신요님이 받으신 거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수도회가 문을 두드려서 초대를 해서 응할 수 있으며 수녀님들이 오셔서 여성들을 위한 교육. 그때 당시에 저희 수녀회 1967년에서 65년, 67년, 70년 초에 그런 지향을 가지고 많은 외국 수도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많은 외국 수도회들이 저희 수녀회를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가 응답을 했죠. 저희 수녀회도. 그때 당시 요청을 받고. 그러면 노틀담 수녀회가 한국으로 들어올 그 당시에 한국에는 수녀원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네. 예를 들자면 1900년, 제가 알기로는 1900년 전에 샬트르 바오로 수녀회가 제일 먼저 여자 수도회로서는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방인 수녀회들도 몇 군데, 예를 들자면 영원한 도움의 수녀회, 그리고 그 뒤에 예수성심 신여회, 이렇게 저는 좀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한국 수도회, 한국에서 한국 수녀회가 만들어지는 건 사실은 저희가 일단 언어적인 면 같은 것들이 조금 그래도 편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녀님들이 들어오셔서 이 대화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수녀회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 입소자들이 좀 많고 성소자들이 찾고 있는 그런 성소자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때그때 맞춰서 이게 이어지려면은 늘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해마다 서원이 있었고 했나요? 예. 그게 이제 수도회가 다른 나라에 선교를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그 문화를 익히고 그 언어를 익혀야 배우는 거. 저희 선교사 수녀님들, 독일 수녀님들도 한국에 오셔서 굉장히 언어를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굉장히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 지원자들이 이미 독일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한국 지원자들이 먼저 독일과 이태리에 입회를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문화를 또 외국 국제수녀회로서의 그 문화를 수도생활 시작하는 초기에 벌써 익히고 언어를 배우고 들어오게 됐어요. 저희가 항상 지금 현재도 다른 나라에 선교를 나가게 되면은 선교하시는 수녀님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첫째로 하고 있어요. 그 언어를 배우는 거죠. 보통 수녀회에서나 수도회에서 하면은 활동 중에 어떠한 예를 들면 예수회 같으면 한국에서 대학 있잖아요. 서강대 이렇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교육과 아이들 돌봄과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노틀담 수녀회에서 한국에서 지금 하시는 활동 중에 저희들 일반인이나 신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단체나 활동이 있으신가요? 우선 교육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인천교구에 소속돼 있어요. 광구가 또 그곳에 있고 그래서 그게 인천교구 안에 방문초등학교와 방문중학교, 방문여자고등학교가 있어요. 교수님들이 그곳에서 사도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유치원이 제법 많이 있어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는 수녀님들의 저희 회원이 한 210명 정도 되는데 아마 40% 정도가 방문 중고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활동하는 수녀님들이고 그리고 이제 각 본당에서 또 다른 한국의 각 교구에 저희 수녀님들이 대부분 마산, 원주, 제주 교구를 제외하고는 저희 수녀님들이 대부분 다 파견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특별히 신자들이 한국
교회 신자들이 잘 알 수 있는 곳이 저희 노틀담 수녀회 강구 본원이 있는 그곳에 노틀담 장애자 복지관이 네. 지금 이제 1989년 개원해서 지금까지 네. 장애자 처음에는 노틀담 장애자 교육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그리고 정부 정책이 변화하면서 저희가 복지관으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한 10년 전에 오산 노인 요양원을 또 시작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도직은 저희 수녀회가 다른 수녀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수녀회가 지닌 카리스마와 영성 그것이 어떤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그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카리스마와 영성은 그대로 그 안에 녹아 있고 네네. 시대적인 요청에서 가장 긴급한 시대에 필요한 요청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깨워서 카리스마가 다시 재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끊임없이 하는 그 식별의 작업인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게 필요한 것으로 네, 요청되는 것으로 예. 조금씩 변하는 데지만 기본 거는 변하지 예. 않고 예. 네. 예. 아, 그렇군요. 아, 여기서 그럼 수녀님께서 맡으신 그 광구장님이라는 그 네. 일에서 하시는 역할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구장은 그 수녀회에 저희 한국 광구의 행정 그리고 회원들에게 봉사하는 그 역할이 이제 회원들의 인사 그리고 회원들의 영성 그리고 광구 행정 그 전반 모든 수녀회가 움직이고 돌아가는 모든 것에 책임을 맡고 있다고 보죠. 막중하고 무거운 진미라고 네. 볼 수도 있는데, 그죠? 근데 혼자 하지 네. 않아요. 네, 저희 그렇구나. 참사회가 있고 아, 네. 참사회가 있으면서 또 행정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치 뭐 정부 조직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죠. 조그마한 예, 정부 조직이죠. 그렇지만 하다 보면. 행정을 네,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조직을 가지게 되죠. 아무래도 조직적인 걸 가지게 되니까 저희가 이제 수녀회 전체 차원의 총행정부 총장 수녀님이 있고 그게 참사 수녀님들이 있듯이 각 강구에는 강구장과 강구 참사들이 있으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회원들의 영성 그리고 회원들의 영성과 삶을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고 한국 강구 노틀담 수녀회가 앞으로 미래 방향 제시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고심하고 그것을 함께 의논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요즘도 계속해서 서원자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예, 한국의 지원자들이 뭐 한국 교우들도 이제 눈에 띄게 다 체감하시듯이 한국의 지원자들은 수가 점점 줄어들죠. 다행히도 저희 수녀회에서 그래도 아직 성소가 끊이지 않고 한두 명이지만 입회를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저희는 이제 또 한국 강구가 선교를 중국과 베트남으로 시작했어요. 한국 강구 안에서 중국 베트남을 해서 그쪽에서 새롭게 입회하는 지원한 자매들과 함께 저희는 새로운 형태의 그 양성을 시작했어요. 필리핀의 국제 양성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자매들과 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지원자들이 청원기를 마치고 나면은 그곳에서 함께 수련기를 보내고 언어를 배우고 언어를 익힌 다음에 충분히 익히고 영어죠. 공통어 영어를 익히고 그래서 수련기를 마치고 각 나라에 돌아가서 이제 서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매년 한 2명, 3명 서원하고 첫 서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인데요. 예. 그러면은 이 관구라고 잠깐 계속해서 말씀을 제가 또 듣고 드리고 하는데 그 아시아에는 관구가 몇 개나 있고 지금 이 전체 노틀담 수녀회에는 관구라는 것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관구에 한국 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아에는 관구가 한국 관구, 인도네시아 관구, 인도 관구가 인도 안에 2군데 관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는 2개의 관구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는 4개의 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4개의 관구가 동서부를 다 합쳐서 중부까지 4개 있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올해 10월을 기점으로, 한 개의 강구를 합치게 돼요. 왜냐하면은 지원자가 없고, 유럽에 저희가 5개 강구가 있었는데, 한 10년 전에 한 개, 독일 저희 수녀회가 시작한 곳에 한 강구로 다 합쳐지고요. 그리고 영국, 네덜란드, 이렇게 이태리 이렇게 있었는데 독일하고 그래서 그게 하나의 강구로 합쳐지고 한 개의 강구로 되고 이제 브라질 남미에는 브라질에 2개의 강구가 아직까지 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는 저희가 이제 4개 나라에 파견돼 있는데 거기에는 강구가 되기 전에 그 우리 명칭이 대리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리구. 네. 네. 그래서 아프리카 본방의 수녀님들이 많이 입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점점 성장하고 있다고 보죠. 그럼 사실 이렇게 이 땅덩어리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한국의 그 남한의 그 조그만한 그 땅으로 유럽의 몇 개국이 합해져서 한 강구가 되고 이런 경우를 보면은 이 강구장님의 역할이 엄청 큰 것 같은데요. 어깨도 무겁고 일이 많잖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광구장님의 이 소명을 받기 전과 그 이후에 달라진 삶은 어떻게 보여질 수가 있나요? 아까 질문하신 것에 제가 조금 빠뜨린 게 있는데 네. 한국 강구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네. 아직까지 젊은 강구로서. 네네. 그래서 총본부 우리 수녀회 전체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고 있다고 봅니다. 한국 강구의 역할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녀회 전체 차원에서 기대하고 또 희망하는 바도 크죠. 네. 그리고 한국 강구의 한국 수녀님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열정 이런 것들에 대해 수녀회 전체 차원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은 수녀님들이 그런 열의들이 있고 이제 단지 조금 그거 한 것은 아직까지 언어에 이제 문제가 우리 모든 한국인들이 그렇죠. 가지고 있는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강구의 역할이 조금 크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또 범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국제적인 관점에서 우리 한국 강구만이 아닌 우리 수녀회 전체 관점에서 가끔 자주 생각해야 되는 고민해야 되고 미래적인 방향을 봐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를 그냥 끊임없이 스트레칭 해야 되는, 넓혀가야 되는 지금 마음과 제 영의 그리고 또 관점들을 지평을 넓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저 안에 계속 이제 좋은 점이고 그리고 관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수녀회 전체 차원에서는 많이 요청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지도자의 자리에서 그 맡은 본분을 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힘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아마 더 많은 무게와 고민과 또 앞으로의 이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녀님께서 이 멀리 미국까지 방문하셔서 다른 일로 방문하셨겠지만 저희 방송국까지 오셔서 이런 작은 인터뷰를 응해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수녀님께서 이 미주 교포들에게 수녀원에 대한 얘기나 또 저희 신자들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이나 좋은 말씀을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미국에 이제 강구들을 좀 방문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느낀 점은 이 한국 교우들이 지니고 있는 그 보이지 않고 또 보이는 신앙만큼 교회에 봉사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짧지만 느낄 수 있었고 제가 갑자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마치 가족처럼 어디에 가든지 가족처럼 느껴진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신앙인이고 또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충분히 자긍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동체를 잠시나마 체험하게 되어서 공동체를 기억하고 저희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네, 수녀님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수녀님께서 노틀담 수녀회 이제 광구장님이신 수녀님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뵙기 때문에
저희와 또 노틀담 수녀회는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신자분들, 수녀회가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수녀회가 많지만 오늘 이 수녀님을 뵈면서 또 이렇게 만나면서 노틀담 수녀회 그러면 우리 손효경, 네, 마리 율리아 수녀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